네, 지금 정보를 보니까요. 네. 무더위에 땀 많이 흘리면 뇌졸중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땀 많이 흘리실 때는 항상 이 혈관 검사, 혈관에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화 상담을 받는 시간인데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해드리고 건강을 저희가 보호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자, 신경외과 전문의 오규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방송 보시다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6676-0124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규성 원장님이 아주 저희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네. 네, 전화 연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요. 네. 제가 3년 전에 흉추 디스크로 광주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하체를 쓰지 못하고 재활병원에 전전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이게 네. 그 수술하는 전문 교수가 하신 말씀이 흉추 디스크는 수술을 해놓으면은 치료되는 그날까지 그 통증을 안고 가야 된다면서 기간이 거의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그러한 통증을 감수하고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통증이 너무나 심해져 가지고 좀 위험한 단계에 환각 상태까지 와가지고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로 이제 옮겼습니다. 네네.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서울로 옮겨가지고 서울서 이제 재반 진찰을 해본 결과 흉추 디스크 수술하는 데가 재발해가지고 네.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다 해가지고 거기 서울서 2번이나 수술을 했습니다. 네네네. 수술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퇴원을 했는데 그래서 3년 동안 1년 동안에 3번 수술을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만은 예. 예. 현재까지 그러니까 수술을 서울에서 2번 한 후로 하체를 전혀 쓰지 못했던 하체. 알겠습니다. 네. 저기 선생님 알겠고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서 선생님 일단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예, 저 전화 상태 아직 고르지 못해서 저희가 전화를 끊고요. 네. 저희가 내용을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충분한 답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아버님께서 이제 죄송합니다. 흉추 수술을 3년 전에 받으시고 작년에 이제 2번 치료를 받으셨는데 좀 내용으로 봐서는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네. 하반신이 마비가 좀 오셔서 재활 치료를 여러 번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계신데요. 그 이제 마비에 대한 점만 놓고 보면 지금같이 계속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서 근력도 좀 키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방법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통증만 놓고 본다면 그 좀 수술을 하고 나서도 불구하고 계속 심한 통증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명드릴 그런 치료 방법 외에도 그 신경을 느끼는 신경, 그 통증을 느끼는 신경 그 자체에 대한 통증을 느끼는 그 정도를 좀 낮추거나 네. 높이거나 하는 이런 고주파 치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척추 전문병원을 오셔서 상담을 좀 받으시고요. 통증을 어느 정도는 완화를 시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듯이 그 마비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에 확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없고 그건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통증은 어쨌든 한 번쯤은 적극적인 치료를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 전화 상담을 위해서 굉장히 메모를 그동안 일기를 다 쓰신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메모를 다 써서 해주셨나 그 심정을 좀 조금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 지금 치료 방법을 선택한다면 자, 어떤 걸 선택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분 같으신 경우는 이제 꼬리뼈를 이용한다거나 신경 박리소 이런 치료보다는 그 통증을 느끼는 신경의 그 통증을 느끼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예. 요걸 좀 더 높이는 방법을 이용하는 치료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예. 고주파 치료로 네. 신경을 좀
약간 좀 지진다는 표현들을 쓰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거든요. 그럼 거를 거둘 수가 있나요, 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로 봐선 3년 전에 그 허리 수술을 하시면서 이미 마비가 오신 걸로 보이시고요.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재활 쪽에서 계속 해야 되는 꾸준하게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 통증이 이게 문제다. 통증이 너무 아프시니까 일상생활도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실 정도이신 네.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하면 어쨌든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재활 쪽에서 하시고 일단 사람이 아프지 않아야 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프면 정말 삶에 의욕도 없어지고 우울증도 생기고 좀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통증을 좀 제발 좀 잡을 수 있는 방법 이따 좀 설명을 또 계속 네. 뒤에 나와 있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이제 026671 본격적으로 좀- 0114 026671 0114 네. 여러분 계속 이렇게 전화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척추 질환의 진단을 받으면 다 무조건 수술해야 되나요? 조금 전에 전화하신 분처럼 네. 수술을 했을 때 저런 또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걱정입니다. 그렇죠. 뭐 사실 통계적으로 봐선 허리 아프신 환자분들 중에 대략 5% 내외 정도의 경우에만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95% 정도의 환자에서는 다른 치료 방법으로도 허리가 아프신 걸 많이 경감을 시켜드릴 수가 있거든요. 한 80% 정도의 환자분들은 사실은 그냥 단순 근육통이신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뭐 약을 드시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셔서 뭐 정 필요하시다면 간단한 엉덩이 주사 같이 진통제가 네. 맞으시면 회복이 많이 되시는 거고요. 이제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대략 15% 정도, 그러니까 전체로 놓고 보면 95% 정도에 들어가는 환자분들도 비수술적 치료 방법, 소위 말하는 이제 시술이라는 것들을 받으시면 통증이 많이 완화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많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병원에 가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 갔을 때 항상 수술만 권유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네. 되신다는 생각은 이제는 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림 저희가 보셨나요? 요 내용? 자, 그림 한번 이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허리 통증 치료의 단계인데요. 자, 과연 수술 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보존적 치료로 좋아지는 분들이 대략 80% 정도 되고요. 네. 그 나머지 환자분들 중에 한 15% 정도가 비술적 치료 방법들, 뭐 신경유착 네. 방기술이라든가 내시경 레이저 시술로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아주 좀 이제 드문데 네. 뭐 마비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대소변 장애 같이 신경학적 손상을 받은 걸로 보이신다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겠지만 요새는 전체적인 환자를 놓고 보면 95% 정도의 환자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도 치료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걸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음 네. 그림 있죠? 네. 예.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비술적 치료 방법, 죄송합니다. 네. 95% 정도에서는 네.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병원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에 척추, 허리나 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100명이면 한 5명 정도 아주 심하신 분들, 대소변이 좀 본 의사 없이 막 관리가 안 된다거나, 예. 네. 막 마비가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수술이 아니더라도 치료 가능 방법들이 그러네요. 많이 그렇죠.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팔다리 마비되고 뭐 대소변 장애 있거나 이런 경우가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정도만 이제 수술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서 먼저 검진부터 좀 받아야 될 텐데요. 치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그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환자분들이 이제 본인의 증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문진표에다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분들이 이걸 눈으로 좀 빨리 읽고 환자분들을 대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이제 그거를 보고 환자분들한테 직접 수기 검사라 그래서 뭐 어디가 불편하신지 이런 걸 이제 의사들이 손을 직접 대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협착증인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게 되거든요. 이제 네. 거기에 맞춰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뭐 대부분은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뭐 만약 정 필요하다면 MRI를 권유하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사 결과를 보고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뭐 어느 부분에 디스크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네. 각각의 이제 치료 방법들을 설명을 하게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치료를 하기로 한다면 혹시 모르니까 뭐 기본적인 피 검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검사 같은 것을 이제 같이 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별 문제가 없으시다면 뭐 시술 필요하다면 수술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좀 안정을 좀 취하시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시술이나 수술 받으면 이제 바로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반드시 수술이나 시술 후에도 재활이라든가 이런 걸 꼭 의사의 지시대로 받으시면서 재발 다시 안 하시고 병원에 다시 안 오시게 예. 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처음에 우리 전화하신 분 꼭 정말 재활 받으셔서 광주 분이셨죠? 네, 네, 맞아요. 꼭 걸으셔서 또 산책도 나가시도 그런 시간이 됐으면 네. 정말 간절히 저희가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분들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어떻습니까? 8명 중에 1명은 이런 질환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고 하네요, 허리에. 그중에 저도 1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건지요? 치료법은 뭔가요? 예. 요새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치료법들 중에 이제 네. 비수술 치료법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신경유착 박리술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약물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하는 거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통계적으로도.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많은 환자분들을 위한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설명드린 이런 두 가지일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 방법들을 이용을 하시면 통증이라든가 뭐 마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생활에 불편하신 것들이 수술하지 않고도 많이 완화되고 좋아지실 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사진 있죠? 네. 근데 이런 이제 비수술 치료의 특징들은 뭐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부담도 적고요. 전신 마취를 하지 않으니까 수술 시간이라든가 수술 회복 시간이 당연히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사실 시술을 받고 혹시 몰라서 한두 시간 정도 누워 계셨다가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환자분들한테도 큰 부담이 없는 간단한 시술 방법입니다. 네. 자, 다음 사진 있습니다. 이런 비수술 치료 대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허리 환자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디스크라든가 척추관 협착증, 목 디스크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좀 드물기는 하지만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든가 뭐 만성 통증 환자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비수술 이제 치료 대상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하나씩 이제 치료법 자세하게 좀 알아볼게요. 먼저 신경유착 박리술부터 어떤 시술법인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네, 이제 신경유착 박리술이라는 것은 뭐 디스크라든가 협착증이라는 것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막아서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떨어뜨려서 자극을 좀 덜 느끼게 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네. 그 부분 눌려 있는 부분에 계속 자극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나쁜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 이제 하수구 생각을 하시면 네. 하수도에 뭐 막혀 있으면 냄새 나고 예, 이런 거랑 그쵸.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가 뭐 물리적 방법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좀 넓힌다든가 이렇게 네. 함으로써 신경의 흐름을 회복하게 되면 2차적으로 환자분들이 통증을 해소하게 만드는 그런 예. 간단한 치료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0266720114, 0266720114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 네. 내용보다도 여러분의 그 생생한 이 건강에 대한 그 정보 내용을 받는 전화 내용을 받는 시간입니다. 네. 자, 신경유착 박리술 치료 사례를 저희가 비교 이유가 좋은 것 참고하시라 준비했는데 설명해 주실까요? 네. 33세 여성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허리가 이제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셔서 디스크 진단을 받으시고 뭐 수술하기 조금 아깝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 병원에서 간단한 통증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 회복이 안 되시고 계속해서 많이 아프셔서 결국은 이제 물어서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신경유착 박리술 시행을 받으셨고요. 그 시행 받은 전후에 비교를 한 체열 검사 사진을 보시면 왼쪽의 시술 전에 파랗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차갑고 네. 힘들었던 부분들이 시술 후에 혈액순환이 이제 잘 되면서 따뜻해지고 많이 좋아지셨던 경우셨습니다. 네, 색깔변화 네. 확 느껴지네요. 네, 그렇군요. 다음 예. 사진 볼게요. 네. 68세 여성 환자분이십니다. 이제 다리가 너무 통증이 심하셔서 일상생활을 하기도 힘드시다고 병원에 내원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변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고 네. 주변에서도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셔서 수술 이외의 치료 방법을 찾다가 병원에 내원을 하셨던 경우셨고요. 이분도 신경유착 박리술 시행을 하고 시술 전후에 비교한 사진을 보시면 허벅지 부분에 많이 힘들었게 있었던 부분들이 시술 후에
혈액순환이 좀 어느 정도 잘 되면서 노란색, 빨간색으로 많이 변해서 밤에 이제 잠도 잘 주무시고 그렇게 만족을 많이 하셨던 경우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치료 비교적 사례. 예가 좋은 네. 사례를 준비했고요. 네. 네, 이제 전화 연결해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네. 0266-011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실례지만 연세가 그- 어떻게 되시나요? 네, 54세인데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는 그 허리가 1년 전에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네. 못 걸어서 이제 그 주사 맞고 한두 달 정도 이제 좀 하다가 지금 왼쪽 다리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1년 지나서 지금은 오른쪽 다리도 이렇게 당기고 병원 가면 전방 전이증이어서 나사못을 2개를 그 해서 뭐 끼워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네, 다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네, 저 어머니 그게 죄송하지만 그 TV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소리가 들어와서요. 예. 네, 볼륨 그게 조금만 참고 주시고요. 있어도 그냥 되는 건지 또 어느 날은 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엎드리는 것은 전혀 못하고 네. 걸어가는 거 좀 걸어가면 이제 발목 양쪽 발목이 아프고 엎드려서는 머리도 못 감아요. 근데 이제 서서 하는 일은 조금씩 하고 어느 네. 날은 너무 막 아프고 이제 그걸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기다리면 더 뭐 뼈가 작아서 나사도 뭐 또 교정 못 하니까 해야 된다고 또 그러기도 하고 네, 또 알겠습니다. 수술을 또 하면 안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 굉장히 전화를 잘 주셨고요. 전방전이쪽으로 현재 그 1년 전에 그 나사못을 좀 박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요 지금 이제 박으라고 권유만 들었어요. 권유를 아직 하진 들었다는 않았고요. 얘기군요. 그 네. 그러면 그 진단명이 전방전이증이라고 진단명을 받으셨나요? 예, 전자전이증하고 진단명을 받았고 나서 이거는 뭐 뼈를 저기 예. 뭐냐 그 나감뼈를 다시 네. 그 돌려서 세우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죠. 병원마다 이렇게 해서 그러더라고요. 나사못을 박자 이런 이야기 같은데. 네. 자,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어머님 그 오래 걸으시는 게 많이 힘드실 텐데요. 1년 네. 전이랑 비교를 해서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주사 맞기 전에는 아예 조금 더 걸어가기가 힘들었고요. 예, 예. 그 이제 주사를 MRI 찍고 주사 맞은 뒤로는 조금씩 나아졌다가 이제 그때는 왼쪽 다리만큼 그냥 수영을 열심히 다녔어요. 네. 거꾸리도 하고 뭐 좋다는 건 다 했는데 이제 왼쪽만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른쪽 다리도 허벅지로 아프다가 엉덩이 쪽으로 아프다가 아니면 이렇게 정강이 쪽으로 아프다가 어머님이 어쨌든 1년 전에 그 치료를 받고 좀 증상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요. 네. 그 허리 환자만 놓고 본다면 수영만큼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관리도 참 잘하신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전방전이증이라는 질환이 디스크하고 협착증하고는 달라서 뼈가 이렇게 약간 앞으로 밀려나가서 어긋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국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한 80 정도가 되시면 노화 현상으로 근육이 마르기 때문에 증상이 좀 더 심해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증상도 어느 정도 호전이 되셨기 때문에 굳이 수술을 바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허리 근육을 좀 더 좋아지게 튼튼하게 하는 수영 같은 운동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오셔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재활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허리에 있는 근육, 소위 말해서 기립근이라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서 있게 해주는 근육을 말하는데요. 그게 네. 좀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 근육을 키우는 방법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인적으로 좀 배우시면서 집에서도 반복을 하시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아프시고 힘드신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수술을 꼭 지금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증상 호전을 위해서 통증 치료와 함께 재활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도 희망을 꿈꿔도 되겠나요? 예, 그렇죠. 예. 아까 처음 네. 질문하신 분하고 지금 전화하신 분이 왜 자꾸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을 저렇게 사로잡죠? 아, 네. 처음에 전화하신 분이 기억이 많이 자꾸 남으시나 기억이 봐요. 남으세요. 네. 좀 정말 좀 걸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 이분들 걱정 없이 다 지금 광주 분들 같아요. 네. 말투가. 예. 어쨌든 건강하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0266760114, 0266760114 여러분의 건강을 저희가 가슴 아프면서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자, 내용을 다음 조금 더 내용 살펴보고서 들어볼까요? 예.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 치료법 중에서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또 있습니다. 자, 설명을 간단히 들어볼까요? 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는 것은 그 이름에서 보듯이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레이저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지져서 없애는 방법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위내시경 하시는 걸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병원에 가셔서 내과 선생님들이 내시경을 직접 보면서 하는 거랑 똑같이 이것도 이제 척추 전문의가 직접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그 위치에 도달을 해서 디스크를 이제 직접 없애는 방법인데요. 그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 꼬리뼈에 들어가는 관 안에 내시경과 레이저가 같이 이제 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두 개가 다 들어가면 사이즈가 커서 걱정이 되실 것 같지만 사실 저희 전체 크기가 3m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얇네요. 크게 뭐 네.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뭐 절개를 해서 나중에 뭐 꼬매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시고 국소 네. 마취만 한 다음에 한 10분 내외로 간단하게 수술도 끝나기 때문에 예. 너무 부담을 안 가지는 새로운 치료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네. 다음 사진 있죠? 그래서 그 꼬리뼈 내시경 시술과 이제 수술을 비교한 방법인데요.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이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그 찌르는 부위만 아프지 말라고 부분 국소 마취를 하게 네.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도 사실은 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 시술 당일부터 뭐 젊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술하는 중간중간에 통증이 많이 좀 줄어든다고 얘기할 정도였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그날 한두 시간 정도 누워 계셨다가 집으로 귀가하셔서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아주 간단한 치료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보면서 하니까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뭔가 효과도 좀 높을 것 같은 네, 그런 그렇습니다. 기대가 생겨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좀 어떤 특징들이 있고 또 전후에 어떤 그 비교를 해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내시경 레이저 시술 치료 이제 사례를 보시면요. 그 시술 전에 이제 비교를 한 화면입니다. 네. 그래서 맨 왼쪽에 동그랗게 빨갛게 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부어서 벌겋게 보이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지지게 되면 그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그 시술 후 사진을 보면 가운데 이제 뻥 뚫리게 보이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저 부분이 그 안 좋았었던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저런 식으로 되면 그 통로가 완전히 열리게 되면서 자극을 안 하게 되니까 환자분들이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좀 보여주시죠. 다음 예. 장 볼까요? 네. 예. 그러니까 내시경 레이저 시술의 특징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개도 하지 않고요. 또 당연히 뭐 흉터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뭐 수혈하는 경우도 이제 거의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시술하면서 그 처음에 찌를 때만 살짝 통증이 있고요. 시술 중간에도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시술 전체 시간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간단한 시술 방법입니다. 네. 그럼 시술 과정까지 한번 영상 보면서 함께 살펴볼까요? 네. 보면서 설명 주시죠.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하고 있는 동영상 사진입니다. 그 이제 꼬리뼈에 누구나 그 갖고 있는 이제 척추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 안에다가 저 지금 보이고 있는 이제 카테터라 그러는데 네. 그 줄 같은 것을 이제 집어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쭉 올려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병변까지 도달을 하게 하는 건데요. 그걸 이제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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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동영상을 이제 보고 계시는 건데요. 지금 이제 동영상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저 카테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도달을 하고요. 지금 이제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레이저가 지금 직접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 부분 이제 쏘아서 녹여서 태우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사진에서 잠깐 보셨듯이 이제 가운데 보이는 저 벌겋게 보이는 부분이 원래는 없어야 되는 염증이 생겨 있는 그렇군요. 부분입니다. 양쪽이 이제 하얗게 지나가는 건 정상이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부분을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이제 태우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부글부글 끓으면서 없어지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저 부분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뚫리게 되면 치료가 이제 끝나게 되고 저걸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남아있는 병변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거의 다 없는 좀 안전하고 편한 시술 방법입니다. 붉은 부분이 네. 정말 다 소멸이 된 게 좀 눈으로 보이네요. 네. 그럼 실제로 시술하신 사례 중에서 또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참고하시라 준비했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네. 치료한 사례입니다. 50세 남성 환자분이신데요. 너무 심하셔가지고요. 주무실 때 밤에서 잠을 자다가 깨실 정도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걷다 서다를 반복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너무 심하시다 보니까 일상생활도 하기 힘들고 잠도 못 주무시고 뭐
돌아다니지도 못하셔서 병원에 내원을 하셨고요. MRI를 찍고 디스크 진단을 받으시고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시행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시술 전후에 비교를 한 사진을 보시면 시술 전에 전체적으로 다 파랗고 차갑도 못해 보라색으로까지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네. 시술 후에 보시면 노란색, 빨간색으로 많이 변하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환자분이 이제 밤에 주무실 때 이제 불면증도 없어지셔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만족을 하셨던 경우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사진도 자, 좀 또 있죠? 보겠습니다. 예. 예, 70세 여성 환자분이십니다. 좌측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다리 이제 들어올리기가 좀 힘드셨고요. 계속 앉아서 뭐 TV를 보시거나 이런 게 불편하실 정도로 통증이 많이 심하셨던 경우셨고요. 병원에 오셔서 MRI를 찍고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에 디스크 진단을 받으시고 그 부분을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시행을 하셨습니다. 네. 시술 전후에 이제 비교를 한 MRI 사진을 보시면 그 빨갛게 화잡혀 있는 부분이 튀어나와 있었던 디스크가 이제 없어지셔서 네. 환자분이 이제 공간이 이렇게 허옇게 넓어졌네요.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이제 만족을 하셨던 경우셨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꼬집기만 해도 아픈데 그걸 네. 계속 24시간 꼬집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정말 신경이. 아프죠. 네. 치아 좀 아파도 그냥. 그렇죠. 하루 종일 신경 쓰이는데요. 그렇죠. 자, 여러분 026676-0114, 0266-0114 이 번호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 대한민국 대표 전화번호입니다. 네. 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죠? 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한 60 됐습니다. 예, 네.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목에 네. 목을 숙이면 목이 축 튀어나온 데가 있잖아요. 네, 거기 있는 데가 디스크라고 나는 옛날에 얘기를 들었는데 MRI도 찍어보고 했었는데 예, 예. 거기가 그렇게 뭐 조그만 일이 목을 거시기도 아프고 예.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어디 뭐 조금 누가고 뭐 신가위를 조금 해도 목만 거시가면 막 목이 정신이 띵할 정도로 이렇게 아파요. 네. 그 이 팔이나 이런 어깨는 저리지 않으신가요? 왼쪽 오른쪽 중에서? 왜요? 다 저리죠. 지금은 어깨가 그렇게 아팠었다가 어깨 인대가 나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요. 네. 아니 어깨인데 말고 이게 팔 손끝이나 어깨나 이 목 쪽에 저리 찌릿찌릿하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시고요. 그 정도만 한 거야. 이거 아주 많이 아팠어요. 네. 저는 자, 선생님 팽창을 연결하겠습니다. 어깨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네. 네, 네. 자, 아버님 그 우리가 만졌을 때 튀어나온 부분이 제일 많이 아프시고요. 그다음에 네. 팔 저린 증상을 호소하셨는데 팔이 저리실 때 5손가락이 다 저리신가요? 네, 그런데 요즘은 좀 지금 하도 주사를 맞고 지다가 좀 낫는데요. 네네. 조그만 뭐 일을 하거나 조그만 잠을 잘 때 베개를 조그만 것이 해도 그렇게 아프고 요즘은 뭐 계속 지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많이 아프신 게 이제 목 부위만 많이 아프신 거고 팔 저림이라든가 이런 증상은 이제 거의 없으신 거죠, 지금은. 요즘은 좀 일을 하면 이제 대반에 오죠. 아, 일을 하면은 예, 그러니까 일을 좀 어깨, 과하게 하시면 팔. 이제 저림 증상이 같이 오시고 이제 평소에 많이 네. 아프신 거는 이제 목 주위가 이제 가장 많이 아프시고 디스크 진단을 받으시고 통증 치료도 이제 여러 번 받으신 거죠. 예, 저 서울에 저거 양재역에 세바란스 병원. 네, 아버님. 네. 저기 그 병원 이름, 그 특정 병원 이름 얘기하시면 방송 심의원에 혼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좀 말씀해 주시면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 기술을 받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 말씀하신 기술을 받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예, 예. 예, 아버님 예. 말씀하신 거로 봐서는 그 이제 우리가 튀어나와 있는 뼈가 이제 7번 경추뼈인데요. 그 뼈 주위에 이제 디스크가 생기셔서 거기서 이제 신경이 많이 눌리다 보니까 통증도 있으시고 양쪽 팔저림 증상도 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번 주사를 맞으셨다는 걸로 봐서는 마취 통증과라든가 아니면 척추전문병원에서 이제 단순한 통증 주사만 맞으신 것 같고요. 그 통증 주사가 그 맞는 순간에는 치료 효과가 이제 많이 좋은데 거꾸로 얘기하면 약 효과 떨어지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제 다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디스크가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꽤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척추전문병원으로 방문을 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다시 한번 좀 받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 디스크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파 감압술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받으신다면 특히 네. 목 디스크 환자분들은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보다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이제 디스크 크기가 작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로 줄이기만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크기가 많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좋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쯤은 꼭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받으시고 거기에 네. 맞춰서 좀 치료를 받으시면 좋으실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은 그 시술을 받으셨는데 계속
계속 그렇다. 자, 그것도 사실 우리 현대 지금 우리 그 척추 질환 치료의 문제긴 한데요. 네네. 자, 그 조금 더 단계를 높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레이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고주파를 한다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풍선을 좀 한다거나 이런 대우를 네네. 나긴 하지만. 자, 그 다음 단계 치료가 지금 저희 어머님 내용이 나오니까 꼭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있죠. 02-6671-0114, 02-6671-0114번으로 다시 한번 또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요, 네. 70된 사람인데요. 예. 엉치뼈가 아파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네. 그 5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느 병원에 가서 그거를 고쳤거든요. 네. 자, 병원에서 고쳤는데 또 진단명이 그- 뭐라 그러시던가요, 어머니? 진단명은 이야기 안 하고 네. 뭐 척추에서 오는 거라고만 그러대요. 아, 척추에서 원인이 생겨서 엉치뼈의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예, 예. 하셨나요? 그래서 예, 그때 예. 치료를 뭐 주사를 맞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치료를? 주사를 3번 맞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허리에다 직접 맞으셨나요? 아니면 꼬리뼈에다 뭘 관을 뭐 같은 거 좀- 허리인지 어쩐지는 뭔데 다리 끝까지 그게 통증이 오더라고요. 예. 찌 하는 그런 통증이. 그런데 예. 또 그게 그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걸을 수도 없고 예. 조금 걸으면 쉬었다 또 일어나서 가야 되고. 그 어머니 그래서 그때 MRI라는 거 혹시 찍은 거 기억하세요? MRI 찍었어요. MRI를 찍었을 거예요. MRI는 뇌를 찍는 거고요. 네. MRI를 찍으셨던 것 예, 같은데 예. 그때 뭐라 그러던가요, 선생님께서? 그때 그걸 보시고 좀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더라고. 내가 네, 자세히 알겠습니다. 이야기 안 해주고 이번에 또 크리닝 통증이라서 또 주사를 맞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맞았는데도 그게 안 났네요. 네, 자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오늘 좀 준비를 했으니까 선생님께 네. 모시겠습니다. 근데 어머님 말씀으로 봐서는 전에 MRI까지 찍으시고 그 부분에 뭐 디스크나 협착증 같이 신경이 눌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척추에서부터 엉덩이, 다리 쪽으로 쭉 이어지다 보니까 그 지나가는 길인 엉덩이 부분, 엉치 부분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좋아지셨는데 예. 이제 1년 지나시고 나서 다시 통증이 아니, 심하시 5년. 예, 죄송합니다. 예, 5년 지나고 나서 다시 통증이 심해지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통증 주사를 맞으셨는데도 계속 아프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증상이 좀 더 심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제 비교를 해봐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똑같은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좀 적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치료 말고 그 다음 치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꼬리뼈를 이용한 뭐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든가 신경 방위술 치료 같은 거를 받으시면 네. 어머님이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지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척추 전문병원에 한 번쯤은 가셔서 예. 그런 간단한 치료 말고 좀 한번 받아보시길 권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 우리 어머니는 조금 제가 마음 편한 게 조금 더 전문 병원에 가시면 지금 뒤에 그 어떤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런 네. 것들 좀 하실 내용을 받으시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저도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지금 전화 쭉 그런 분들을 바로 요런 그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아까 이분도 왜 내가 엉치뼈가 근데 허리에서 시작된 거야 그런 것처럼 내가 왜 허리인데 왜 무릎이 아픈 거야? 나 무릎 질환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 이제 허리에서부터 디스크가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그 신경이 쭉 지나가면서 다리, 발가락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어느 부분에 생기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제각 다 다르신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허리만 아프셔서 환자가 오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엉치라든가 아니면 뭐 허벅지 바깥쪽 아니면 사타구니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십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부분 고관절 자체라든가 아니면 무릎 자체의 문제인 경우들도 있지만 허리에서부터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시는 경우들은 사실 통계적으로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프고 허리가 안 아프시다고 해서 허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좀 받고 필요하다면 뭐 검사를 좀 더 진행을 하시거나 이러시는 것들이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로 도움이 더 많이 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계속 또 치료,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참고하시라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시경 레이저 시술 받은 사례 중에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57세 여성 환자분이십니다. 환자분이 이제 심하게 허리 통증과 우측다리 통증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특히 허리를 조금만 숙이셔도 너무 아프셔서 뭐 이렇게 바닥에 죽은 것을 짚기도 힘드시다고 호소하시면서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간단한 통증 치료를 좀 받으셨는데요. 그거에도 효과가 없으셔서 결국은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시행을 받으셨고요. 시술을 받고 나서 시술 전후에 비교를 한 MRI 사진인데요. 네. 화살표 있었던 부분, 왼쪽에 이렇게 눌려 있었던 부분이 시술 후에 다 터지게 되면서 네. 예, 없어지고 길이 다 열리시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움직이시는데 큰 지장이 없으셔서 많이 만족을 하셨던 경우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래요. 여러분, 02-667-0114 네. 전화를 저희가 계속 받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시간이 네. 조금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화를 받아보면 척추질환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사를 맞건 시술을 하던 수술을 하던 간에 이 통증이 계속 또 이어진다는 겁니다. 며칠 지나면, 몇 달 지나면. 이런 이런 통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런 분들을 관리하고 치료해줘야 될지. 자, 선생님 좀 깝깝하시겠지만 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수술이나 시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나서도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인데요. 이제 보고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뭐 10%에서 50%까지 보고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특히 수술 같은 경우를 받으시면 그 부분, 디스크라든가 협착증 부분은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만 그 수술을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상적인 조직을 건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 조직에 변화가 오거나 그 주위 조직이 약해져서 환자분들이 그걸로 인한 또 다른 통증이 계속 유발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제일 많고요. 네. 재발을 하는 경우들도 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시술을 받고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시면 의사들이 권하는 치료 운동 방법이라든가 재활 방법을 하셔야만 하는데 그걸 잘 안 하시고요. 네. 본인이 좋아하시는 운동 같은 걸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먹고 살기 바쁘시다 보니까 일만 열심히 하시면서 네. 저희가 권하는 운동을 안 하시다 보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악화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좀 관리를 좀 하시고 병원에 좀 주기적으로 방문을 좀 하셔서 상담도 좀 받고 이렇게 하셔야 수술 후나 시술 후에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되고 덜 아프신 것들이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 네. 이제 까지는 아니고 척추 전문의들하고 제가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좀 오래됐어요. 척추 수술 후 척추 수술 또는 시술 후 실패 증후군. 네. 뭐 본인들께서 이렇게 만드셔갖고 이제 자, 그 이후에 이렇게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실패자를 빼라 그래서 실패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그쵸. 그냥 통증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 그래서 본인들 실패자를 빼서 이제 증후군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자, 이게 말하자면 디스크나 협착증은 많이 알려진 시술입니다. 그 질환이에요. 네. 그거 말고도 허리에는 뭐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근육도 있고 심줄도 있고 인대도 있고 무지무지 많아요. 그쪽이 아픈 경우가 오히려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런 대목에 대해서 치료법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많이 알고 있는 질환들이 이제 디스크와 협착증인데 사실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 중에 이런 경우들은 한 통계적으로 한 20%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요. 나머지 이제 80% 분들은 이제 다른 질환들입니다. 이제 대부분 제일 많은 건 단순 근육통이 제일 많고, 이제 그거 말고 좀 드물기는 한데 인대 손상이라든가 아니면 척추도 관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움직이는 그 관절 부위에 통증이 생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많이 쓰면 닳는 거랑 똑같이 그 관절 부분이 닳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쓰다 보면 좀 뾰족해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맞아요.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좀 뭐 아주 드물긴 경우긴 한데 그 지나가고 있는 혈관 부분이 막히거나 이래서 2차적으로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이제 가끔 있습니다. 이제 근데 사실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고요. 이런 환자분들은 사실은 보존적인 치료, 뭐 근육통이라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하거나 아니면 그 관절 자체의 어떤 변형이라든가 노화 현상으로 생긴 질환이라면 그것도 많이 심하면 수술이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고 그 중간 정도가 된다면 통증 치료, 소위 말해서 뭐 시술 이런 방법으로 이런 환자분들도 도움을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드문 이제 혈관이 막힌 경우는 이제 혈관 조영술 같은 거를 해서 뭐 뚫어주는 치료 방법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네. 네, 그 앞으로 밖에 나와 전화 좀 온 거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여러분 계속 전화 받습니다. 0266710114, 0266710114. 방송이 끝나더라도 계속 아래 나가는 그럼요. 전화번호 네. 여러분 전화 주시면 선생님 제가 꽉 붙잡아 놓고 있겠습니다. 네. 전화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오규성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